고전주의는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유럽을 지배한 질서의 화신입니다. 화려하다 못해 정신없는 바로크 양식에 지친 사람들이 제발 좀 차분해지자라며 고개를 돌린 곳이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였죠. 여기에 계몽주의라는 이성 만능주의 철학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성, 질서, 균형, 절제죠. 이들은 인간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되지만 이성을 통하면 보편적인 진리와 완벽한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거죠.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으며 건축에서는 대칭이 딱딱 맞는 기둥과 단순한 장식에 신고전주의가 유행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고전주의는 정장을 차려입고 각 잡힌 회의실에 앉아있는 완벽주의자와 같습니다. 낭만주의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유로운 영혼과 같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고전주의의 꽉 막힌 형식주의에 반기를 들며 나타났죠.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와 산업혁명의 차가운 기계 소리에 지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따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감정, 직관, 상상력, 야성이죠. 사람들이 차가운 머리보다는 뜨거운 심장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은 정돈된 정원보다 거친 자연을, 중세처럼 신비롭고 이국적인 판타지를 사랑했죠. 문학에서는 괴테, 워즈워스, 빅토르 위고가 활약했고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쇼팽, 리스트, 슈베르트가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신비롭고 웅장한 중세 고딕 양식이 부활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낭만주의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한숨 쉬다가 갑자기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을 떠나는 예술가죠. 고전주의가 머리로 쓴 정제된 논문이라면 낭만주의는 가슴으로 쓴 절절한 연애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단테의 심사숙고에서 계획된 구성과는 달리 괴테의 글은 항상 즉각성과 열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즉각성이란 시간적 지연 없이 감정이나 생각이 곧바로 표현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계획된 구성은 고전주의의 특징이고 즉각성과 열정은 낭만주의의 특징이죠. 단테는 중세 사람이지만 이 글의 작가는 단테의 고전주의적 특성에 주목한 듯합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괴테. 괴테의 영어식 발음은 거터입니다. 주제는 괴테와 단테 비교. 뒤에 나올 내용은 계속해서 괴테와 단테를 비교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낭만주의의 특징은 1번 자연에 관한 관심, 2번 형식을 무시, 3번 젊은이다운 태도, 4번 언어의 단순함.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이라면 보기 1, 2, 3번이 낭만주의의 특징이므로 정답이 4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읽어봐야겠죠. 괴테는 끊임없이 실험한 사람이었다. 삶, 사상, 글의 형식을 가지고. 같은 이유로 그의 작품들은 완성도나 형식적 아름다움의 특성을 좀처럼 지니지 못한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의 걸작을 특징짓는 완성도나 형식적 아름다움을. 완성미와 형식미는 고전주의의 특징이죠. 베르길리우스는 고대 로마 사람이지만 그의 작품은 고전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버질은 영어식 표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베르길리우스라는 라틴어 이름을 사용합니다. 괴테는 고전주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그의 구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절대 아니었다. 대신 순간의 긴급함, 사물의 정신이 그의 펜을 이끌었다. 순간의 긴급함이란 즉각적으로 터져나오는 감정과 영감을 뜻하는 것이고, 사물의 정신은 형식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작품의 내면적 본질을 가리킵니다. 둘 다 낭만주의의 특징이죠. 그 결과 거의 모든 그의 작품은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구조, 모순, 과도함, 중복, 극단성이라는 결함을. 이것들은 고전주의의 관점에서 본 낭만주의의 단점들이죠. 크게 보면 괴테는 최고조에 달한 낭만주의자의 발달을 대표한다. 그가 그렇게 불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는 분명 너무나 원숙했고 워즈워스, 셸리, 키츠가 보여줬던 종류의 낭만주의를 뛰어넘어 성장했기에 워즈워스, 셸리, 키츠는 영국 시인들로 영국의 낭만주의 운동을 대표하죠. 괴테는 이들의 수준을 뛰어넘었기에 그를 단순히 낭만주의자로 한정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셸리와 키츠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워즈워스는 궁핍하게 살았고 초기에 가졌던 태도를 포기했다.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던 워즈워스가 나중에 낭만주의를 포기했죠. 이와 달리 괴테는 풍족하게 살았고 발전시켰다. 영혼에 대한 믿음, 자연과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감정에 의존하는 것을 인간의 핵심적인 힘으로. 괴테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 자연과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 감정에 대한 의존은 모두 낭만주의의 특징이죠. 그 결과가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과 삶의 철학이었다. 다른 낭만주의자들의 부분적인 비전과 태도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그러나 젊음의 정신, 철저한 논리나 지나친 논리를 참지 못함,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은 끝까지 남았다. 때때로 나타나는 자의성과 충동, 그리고 예술적이거나 논리적 적정성에 대한 무시와 더불어 낭만적 개인주의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젊음의 정신, 철저한 논리나 지나친 논리를 참지 못함,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은 낭만주의의 특징입니다. 자의성과 충동, 예술적이거나 논리적 적정성에 대한 무시는 낭만주의의 특징이자 단점이죠. 참고로 자의성이란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의 주관에 따르는 성질을 말합니다. 20세기에 너무나 많은 사상과 태도가 이와 유사하게 낭만주의 운동의 자극에 기초하고 있기에 괴테는 특히 현대인의 시인을 대표한다. 단테가 중세 사람을 대표했고 셰익스피어가 르네상스 사람을 대표했듯이. 여기서 시인이란 단순히 시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뜻입니다. 괴테는 낭만주의를 뛰어넘어 현대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고전주의와 비교하며 괴테로 대표되는 낭만주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핵심어는 괴테. 주제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괴테. 문제를 봅시다. 보기 4번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된다면 행복할까요? 괴테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파우스트라는 희곡이자 서사시로 풀어냈습니다. 이야기는 신과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의 내기로 시작되죠. 대상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파우스트 박사였습니다. 그는 온갖 학문에 통달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며 좌절하고 있었죠. 이때 나타난 메피스토펠레스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쾌락과 경험을 줄게. 대신에 당신이 너무 만족해서 아, 멈춰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는 순간 당신 영혼은 내 거야.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순수한 여인 마르가레테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악마가 개입된 사랑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죠. 실수로 저지른 살인 때문에 그레트에는 사형수가 됩니다. 파우스트는 도망치자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형벌을 달게 받겠다며 속죄하는 걸 선택하죠.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녀는 심판받았다라며 고소해야 하지만 순간 하늘에서 그녀는 구원받았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건은 파우스트가 단순한 쾌락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이상을 갈구하게 만드는 정신적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타락시키려 갖은 수를 썼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을 향해 노력했던 파우스트의 의지는 악마의 유혹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라는 구절로 끝납니다.